믿기 힘든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고위 간부가 무릎을 꿇고 후회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며느리에게 싹싹 빌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에밀리라고 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대학을 졸업한 직후 중국으로 건너와 영어 교사로 일하던 중 지금의 남편 채나오를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중국인이랑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엔 제가 뭐에 씌었는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의 가문은 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가문인데 거의 1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는 데에 자부심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특히 시아버지인 장엘린 어르신은 예전부터 국영기업에서 높은 지위를 맡아오셨고 국가와 가문의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저는 사실 이 점이 꽤 존경스럽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한국 제품을 철저하게 금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많아요. 가격이 저렴한데 제품력은 뛰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행이거든요. 특히 화장품은 제 피부에 잘 맞아서 꾸준히 애용해왔어요. 당연히 중국에서도 아버지가 반대하긴 하셨지만 몰래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에 시아버지 몰래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다 들켰을 때에는 정말 난감한 상황에 놓였어요.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시고 상당히 실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어찌 감히 중국의 속국 제품을 쓰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다시는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속국이라는 말은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이더라고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미처 화를 내지도 못했죠. 사실 약속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너무 답답했지만 막상 결혼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터라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한편 남편 채나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저를 편들자니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아버지 편을 들자니 사랑하는 아내가 서운해할 게 뻔했을 테니까요. 그 와중에 저는 친정에 잠깐씩 연락을 할 때마다 한국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특히 요즘 새로 나온 한국 제품들마다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했어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한국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매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끔씩은 저도 모르게 그 말에 솔깃해져서 예전처럼 한국 제품을 다시 써볼까 생각했지만 시댁 분위기가 워낙 경직되어 있어서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했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의 고집이 강하다고 해도 아기의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중국에서 운전할 때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이나 예측 불가능한 도로 상황을 자주 접하다 보니 제 아이를 지키려면 더 안전한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 역시 같은 의견을 주셨고 한국 자동차는 세계 최고라며 특히 안전성 면에서 상당히 발전했다며 강력 추천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해오신 터라 데이터와 통계에 근거한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한국 차는 충돌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에어백 작동 타이밍도 매우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가문에서는 오직 중국산 고급 자동차만 탄다고 못을 박아두신 상태였어요. 시아버지는 한국 차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름을 듣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얼마든지 좋으니 중국 차 중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라고 하셨죠. 차를 두세 대 사는 것도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중국 물건을 많이 사야 중국이 강해지는 거라면서 말이죠. 남편 채나오도 제게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가문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말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께 한국차의 안전성 자료를 보여드릴까 했지만 제가 예전에 한국 화장품을 쓰다 들켰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말았어요. 임신 중기가 되어갈수록 제 고민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운전을 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더군요. 게다가 미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은 화상 통화 때마다 한국 유아용품 이야기도 꺼냈어요. 가령 로션이나 분유, 기저귀 같은 것들이 민감성 피부에 좋다고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꼭 한국 제품을 써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저도 피부가 예민해서 아마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댁에서 중국 제품만 쓰라고 강요하는 현실과 미국 가족들의 조언 사이에서 저는 끝없이 갈등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한국 제품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무서웠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모든 걸 기대하기도 어려웠어요. 남편은 아버지와 저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도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혼자서 고민하고 때로는 속상한 마음에 눈물 흘리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배 안에 있는 아기의 안전과 건강이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혹시나 시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더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춘절이 가까워졌어요. 춘절은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동해요. 시동생 가족도 해마다 시댁으로 와서 함께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가족이 출발하기 전 시아버지께서 최신형 중국산 SUV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차는 듣자 하니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고 디자인도 웅장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델이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거의 최고급 모델이라 불리는 자동차였어요. 그렇게 시동생 가족은 중국산 최신형 SUV를 타고 장거리 귀성길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 길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며 시동생 가족이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졌어요. 시동생의 차가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고속도로에서 앞차들이 갑작스럽게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고 시동생의 SUV도 미처 제동을 못해 크게 부딪힌 뒤 뒷차에까지 받친 거예요. 연락을 받자마자 저희 가족 모두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더니 병원은 아수라장이었죠. 저희 시동생과 아이들이 중상을 입은 채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최고급 SUV를 타고 왔는데도 이렇게 심하게 다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그나마 최고급 차량이라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의사들은 에어백이 적절한 시점에 터지지 않았을 뿐더러 차체 구조물이 약해 심하게 찌그러졌고 그로 인해 피해가 더 컸다고 했죠. 골절과 타박상을 입은 가족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같은 사고에 휘말렸던 한국차 탑승자들은 모두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고개를 돌려 응급실 복도 건너편에 앉아있던 한국차 탑승자 가족을 보게 됐는데 그들은 비교적 멀쩡한 모습으로 서로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고를 겪었는데 시동생 가족은 응급 상황인 반면 한국 차량을 탑승한 가족들은 멀쩡했죠. 저희는 믿을 수 없어 경찰 조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의사의 말대로 중국산 SUV의 에어백은 늦게 터졌고 심지어 일부 에어백은 작동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차는 에어백이 제때 정상적으로 팡팡 터져서 탑승자들의 머리와 가슴을 보호했다고 해요.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중국산 SUV는 차체 앞뒤가 완전히 찌그러져 형태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한국차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도 탑승 공간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를 비롯해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죠. 시아버지는 본인의 눈앞에서 그 참혹한 차체 파손 사진을 직접 확인하고 가족들이 크게 다친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자신의 오랜 고집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같은 사고에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믿을 수 없다시며 내가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고 하셨죠. 시동생 가족에게 거듭 사과하셨어요. 저는 그토록 완고해 보이던 시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적잖이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다친 시동생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죠. 사고 소식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특히 중국 최고 SUV라던 고급 승용차가 연쇄 추돌 사고로 처참히 부서졌다는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됐어요. 멀쩡한 한국차를 보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국차도 발전해야 한다. 한국차 수준에 아직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며 비판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음모인 것 같다며 중국을 폄하하기 위해 조작된 사고라고 반박하며 옥신각신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서 일사불란하게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돈과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였죠. 이 은폐 시도 소식을 접한 시아버지의 표정은 참담함으로 물들었어요. 그동안 평생을 중국 제품만을 신뢰하며 중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오신 분이기에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중국 최대 자동차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저 역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씁쓸했죠. 언론도 일제히 사고 소식을 다루지 않고 인터넷 포털에서도 검색 결과가 차단되는 걸 보니 답답하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뒤 시아버지는 뭔가 크게 깨달은 듯 보였어요.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뒤 시동생 가족의 병실을 찾은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에게 한국차가 정말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그 전에 시아버지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를 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어요. 그래서 전시장을 방문해보고 싶은 건가 했는데 아예 한국까지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남편도 저도 어안이 벙벙했지만 사고 현장에서 뼈저린 체험을 했으니 어쩌면 이 변화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동생 가족이 회복되길 기다리며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저까지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평소 결벽증에 가깝도록 고집스러운 성격이었는데 이때만큼은 마치 처음 해외여행을 온 사람처럼 사소한 것들에도 감탄을 하셨습니다. 예컨대 한국 공항의 신속한 입국 절차나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 공항 리무진 버스의 편안함 같은 점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확실히 배울 점이 많다라고 중얼거리셨어요. 호텔에 도착해 잠깐 휴식을 취한 뒤 우리는 한국의 자동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아버지는 침착하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자동차를 유심히 살피더군요. 아버지는 직원에게 충돌 테스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직원이 보여준 자료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아버지는 실제 사고 영상이 있으면 보고 싶다고 했고 직원은 사고 순간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며 에어백과 차체의 움직임을 해설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시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마음 한편이 울컥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차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분이 이제는 직접 자료를 요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모습을 보이시다니요. 그렇게 전시장을 돌아본 뒤 시아버지는 중국 제품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중국 기업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정작 사고가 나니 숨기기 급급하다고 하셨죠. 이제 우리 집은 무조건 안전과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살 거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비싼 물건은 좋은 물건이고 좋은 물건은 무조건 중국 물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지만 이제는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바뀐 듯 하셨어요. 저 역시 시아버지가 좀 더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시아버지는 중국에서 사고난 SUV를 만들었던 회사는 왜 이런 기술력을 제대로 적용 못했을까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속에는 회한과 분노가 뒤섞인 듯 했어요. 저 역시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없어진 페이지라는 안내만 떴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며 기업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은폐하려고만 드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저의 미국 부모님과도 화상 통화를 하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평소 같으면 미국 식구들과 통화하는 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직접 모니터 앞에 앉으셨습니다. 엔지니어인 아버지 말씀도 들어보시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아버지와 한참을 한국 자동차의 우수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셨어요. 그러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 유아용품을 써보면 더 확실히 알게 될 거라고 하셨죠. 특히 아기의 피부 건강에도 좋고 안전성도 뛰어난 제품이 많다고 설명하셨죠. 시아버지는 옛날이라면 그 말을 믿지 않았겠지만 이젠 그 말이 다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제품에 대해 완전히 닫혀있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에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시아버지는 저를 조용히 불러 이제 곧 출산을 할 텐데 아기를 위해 필요한 제품들을 한국에서 사가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자동차만 보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죠. 자동차만 볼 거면 중국에서 봐도 되지만 아기용품들을 아예 전부 다 사갈 생각으로 왔다고 하셨어요. 이미 아버지께선 중국에서 좋은 유아용품들을 다 찾아보고 오셨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백화점에 가서 한국 유아용품들을 거의 싹 쓸어왔어요. 아버지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한국산으로 사고 싶다고 하셨고 캐리어로 들고 가기도 어려울 정도라 모두 해외 택배를 붙일 정도였죠.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을 한국에서 온 택배를 받느라 바빴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아버지는 마침내 한국차를 구매하시기로 결심했어요. 시동생 가족의 사고로 인해 가족의 안전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이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차를 계약하는 날 저와 남편, 시아버지가 함께 대리점을 찾았는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무척이나 진지했어요. 아버지는 직원에게 충돌 테스트, 자동 제동 시스템, 차체 골격에 관한 기술 정보 등을 물어보며 오랜 시간 상담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하자 직원이 이런 걸 꼼꼼히 보시는 분은 흔치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시아버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싶다면서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담을 마치고 시아버지가 계약서에 서명하시던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은 단순히 새로운 차를 사는 행동 이상으로 시아버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중국 가문의 자존심을 벗어던지고 가족의 안전을 우선시하기로 결단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 역시 제 손을 꼭 잡더니 이제야 아버지도 가족을 진정으로 생각하시게 됐다고 작게 중얼거리더군요. 그렇게 중국에서 한국차를 타고 처음으로 가족 나들이를 갔을 때 시아버지는 그 차의 안전 기능 하나하나에 감탄하셨어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깜빡 잊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도 흥미로워하셨고 급제동 시 브레이크가 부드럽게 잡히면서 탑승자를 보호하는 느낌이 든다며 신기하다고 하시더군요. 혹시나 아기가 울거나 돌발 상황이 생겨도 어느 정도 차량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안심하셨습니다. 예전에 중국산 고급차를 탈 때에는 이런 첨단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제대로 알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후 시아버지는 주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한국차의 우수성에 대해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기 시작하셨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경청하신다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문의 권위나 체면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이제는 숨김없이 하시는 걸 보면 사고가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중국 SUV 사고 이야기를 직접 꺼내면서 중국 기업이 은폐에 급급한 자세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솔직히 밝히기도 하셨어요. 이제 저희 시댁에서는 오히려 한국 제품이 유행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한국 화장품을 적극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한국에서 만든 로봇 청소기나 공기청정기를 들여오겠다 말해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편이에요. 한 달 전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남편에게 한국 회사 제품 중 어떤 모델이 좋을까라고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웃음이 터졌어요. 참 세상 모르는 일이라더니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제 눈앞에서 일어날 줄 몰랐죠. 이제 저희 아이가 어느덧 1살이 넘었고 가족들은 함께 주말마다 짧은 여행을 즐기곤 합니다. 주로 한국차를 몰고 다니는데 중국의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커다란 위안을 주거든요. 시아버지는 차를 운전할 때마다 과거 시동생 가족이 당했던 사고를 떠올리시는지 그때 큰일 날 뻔했지. 다신 그런 일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끔 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조금은 짠하기도 하고 동시에 가족 모두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기도 해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어요. 아버지는 진정한 자존심은
더 나은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아버지께서 이토록 고집스러운 분이셨는데 이젠 사고를 계기로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사고의 폭을 넓히신 거죠. 저 역시 결혼 전에는 몰랐던 걸 많이 배우게 됐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도 한국 제품이 좋은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중국에 와서 여러 경험을 겪고 시댁과 갈등을 빚으면서 그리고 결국엔 시아버지조차 인정할 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됐죠. 그리고 앞으로 중국은 제대로 된 검증과 개선 과정을 겪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요즘은 시댁 거실에 한국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아기용품도 한국 브랜드가 한두 개씩 늘어가는 중이에요.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만든 걸까? 정말 대단하네라고 감탄하죠. 이제는 미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과도 종종 화상 통화를 하면서 한국 차나 유아용품, 화장품 같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서로 조심스러워서 대화를 깊이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젠 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시니까요. 에밀리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한국 제품 정보 없나? 더 찾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게 적극적으로 묻곤 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아기를 돌보고 한국에서 배송된 유아용 분유를 타면서 문득 옛날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꾸짖으셨던가. 결혼식 날부터 한국 제품 얘기는 꿈도 꾸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이제는 저에게 먼저 그 한국 분유 어디서 주문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시아버지를 보면 인생이 참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란 결국 사람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요. 앞으로도 혹여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전처럼 누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저는 이 변화가 매우 고맙고 한편으로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딸아이도 더 자라면 분명 세상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열려있는 시각으로 존중하며 함께 배우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이는 결국 시아버지와 시동생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바람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사연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중국 제품을 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쓰지도 못하고 고장이 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으로 또 만나요.